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대표 김수헌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수 기업들이 실적 자료를 공시를 하면서 실적 설명 자료, 실적 IR 자료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실적 IR 자료를 보다 보면 대부분 내용들은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실 텐데요. 어떤 내용들은 조금 난해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핏 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CJ제일제당 IR, 2분기 IR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조금 난해할 수 있겠다 싶은 대목이 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제일제당 21년 EQ 그 IR 자료의 일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한통운을 제외한 실적, 포함한 실적을 따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통운이 CJ제일제당의 종속 자회사로 연결 대상인 것은 맞는데, 대한통운 자체가 이제 CJ제일제당의 본업과 너무 동떨어진 그 사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대한통운을 제외한 실적, CJ제일제당의 본업과 관련된 그런 자회사들로만 묶은 실적, 대한통운을 제외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그 오른쪽에 어차피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대한통운이 연결 실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통운을 포함한 실적을 참고로 보여주는 이런 IR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제일제당의 본업인 식품 그 사업 부문의 매출하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독특한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 OPM, 그 Operating Profit Margin, 영업이익률이죠. 이렇게 파란 선은 영업이익률이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 점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화면에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슈완스, PPA 제외 OPM, 그러니까 슈완스라고 하는 회사의 PPA를 제외한 영업이익률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슈완스 컴퍼니라고 하는 거는 CJ제일제당이 2018년 말에 인수한 그 미국 냉동식품 기업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OPM,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까만 점은 슈완스의 PPA를 제외했을 때 한 경우의 영업이익률이다. 요게 이제 그 파란 거보다는 조금 위에 있죠. 올해 2분기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5.9%인데 슈완스 PPA를 제외했을 경우에 영업이익률은 6.2. 이렇게 전분기에는 슈완스 PPA를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8.2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분기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자료도 그 식품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렇게 파란 선으로 해서 그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만 점으로 해서 슈완스 PPA를 제외한 OP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슈완스 PPA를 제외한다, 포함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CJ제일제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자, 이게 전부 이제 가상의 수치, 좀 약간 가정을 한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CJ제일제당이 있고, 여기 이제 슈완스가 있고, 슈완스의 대주주가 100%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CJ가 이 슈완스 지분 100%를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슈완스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산이 150이고 부채가 100이고, 그래서 가진 자산에서 부채 100을 빼니까 이 회사의 자본, 즉 순자산은 50이다. 이렇게 재무제표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CJ제일제당은 얼마를 주고 인수를 해야 될까요? 예컨대 이 슈완스의 재무제표 장부상으로 순자산이 50이니까 50억만 주면 이렇게 인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회사가 가진 순자산, 딱 순자산만큼을 주고 인수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또 뭐 어떤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슈완스의 그 기업 가치를 어떤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쌍방 간에 합의한 가격이 M&A 가격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90억에 지분 100%를 양수도하기로 그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은 50인데 CJ가 지불하기로 한 것은 90억을 지불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자산보다도 웃돈 40억이 더 붙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웃돈 40억의 정체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웃돈 40억의 정체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PPA, Purchase Price Allocation, 기업 인수 가격 배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M&A에서 순자산 그 가격보다도 더 지불한 이 40억 원의 그 웃돈의 정체를 분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PPA라고 하는데요. 기업 인수 가격 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자 보니까 슈완스가 보유한 땅의 가치에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재무제표에는 5억 땅의 가치가 장부 가격이 5억이었는데 이 M&A 하는 과정에서는 이 실제 공정 가치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 땅의 공정 가치를 따져봤더니 그것이 1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웃돈 중에서 40억 원의 웃돈 중에서 이 10억 원의 정체는 이 땅의 공정가치 상승 대가구나. 장부로는 5억인데 M&A 과정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해 보니까 15억. 그래서 40억 원의 웃돈 중에서 10억 원의 정체는 이 땅의 공정가치 상승 대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이 슈완스를 M&A 하는 과정에서 또 평가를 해보니까, 이 슈완스가 아주 독특한 그 제조 비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제조 비법, 이 기술적 가치를 평가를 했더니 한 15억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슈완스가 아주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이 장기 그 고정 거래처가 아주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장기 고정 거래처의 가치, 즉 고객 가치를 또 평가했더니 또 5억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 기술 가치 5억하고 고객 가치, 기술 가치 15억하고 고객 가치 5억을 더하면 이 40억 원의 웃돈 중에서 15억 더하기 5억 원 해서 이 20억 원의 정체는 기술가치 무형자산 15억, 또 고객가치 무형자산으로 5억, 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10억이죠. 웃돈 40억 중에서 땅에서 10억, 그 다음에 기술가치, 고객가치에서 20억 하면 남은 거는 10억인데 이 나머지 10억 원의 정체는 우리가 좀 애매하다. 아무리 평가를 해도.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하자. 영업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하자. 자, 이런 식으로 PPA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CJ 입장에서는 이 40억 원의 웃돈 현금을 지출한 대가로 CJ제일제당이 얻은 것은 땅 10억, 그 다음에 무형자산 30억을 획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CJ제일제당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이 기술가치와 고객가치 무형자산으로 일단은 20억 원이 반영되는데 이 무형자산 20억 원은 회사가 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20년, CJ는 20년으로 정해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0년 동안 해마다 정액으로 20억을 20년 동안 정액이니까 해마다 1억 원씩을 영업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비용 감소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웃돈을 지불을 했잖아요. 웃돈을 지불을 했는데 지불을 했을 때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기술가치, 고객가치, 무형자산 20억 원으로 일단은 자산으로 올려놓고 회사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 이 20억 원을 해마다 1억 원씩 영업비용으로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계정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그래서 결국은 1억 원씩의 영업비용 감소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 10억 원 가치가 오른 부분은 이 땅이라고 하는 유형자산은 그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나머지 10억 원을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이 영업권으로 인식한 무형자산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무형자산 상각비로 비용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뭐 영업권 무형자산은 뭐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또 따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영업권 무형자산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상각하지 않고 땅의 가치 상승분도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물과는 달리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회사가 인식한 CJ제일제당이 M&A 과정에서 그 웃돈에서 인식한 기술가치와 고객가치 무형자산 인식분 이 20억 원만 회사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영업비용으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초에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을 보면 요거는 이제 PPA를 하기 전이고 이거는 실제로 CJ가 슈완스를 인수했을 때 적용한 숫자 그대로입니다. PPA 전이고 여기 오른쪽이 PPA를 한 이후의 숫자인데 이 숫자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뭐 숫자도 크고 여러분들이 뭐 이것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가 없다 싶어서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다만 하나 PPA 전에는 여기 무형자산이 366억인데 PPA 이후에 무형자산이 무려 1조 2,95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연계시켜보면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무형자산을 인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고객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상표권 브랜드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술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무형 자산을 PPA 과정에서 인식했기 때문에 이 366억 원이 1조 2,955억 원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말에 CJ가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하는데 장부상 그 당시에 무형자산은 366억이었는데 PPA 후에는 무형자산이 1조 2,955억까지 늘어났다. 그래서 이 PPA로 증가한 무형자산 금액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적용이 된다. 자, CJ는 20년 동안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합니다. 자, 회계상 비용인 거죠. 자,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회계상 비용이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뭐 환율 변동까지 감안을 해서 이 슈완스와 관련된 PPA 상각 비용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뭐 환율 변동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변화가 있지만 대략 연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어떤 기사를 좀 봤는데요. 최근의 기사는 아니고 올해 1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올해 1월 기사인데 작년에 CJ제일제당 뭐 연간 실적을 가지고 쓴 기사인데 자, CJ제일제당 2020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첫 1조를 돌파했다 하는 기사인데요. 올 1월 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PPA 괄호 열고 전력 구매 계약을 고려하지 않을 시 슈완스 영업이익은 약 65%가 늘어난다. PPA 전력 구매 계약. 또 다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작년 1월 달에 나온 기사네요. 이 기사도 작년 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뭐 CJ제일제당 수익성 최우선 전략 통한 뭐 질적 성장 기대 어쩌고 하는 기사인데 요거는 이제 작년 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슈완스는 성수기를 맞이해
전력 구매 계약 괄호 열고 PPA 금액을 반영하더라도 525억 원의 이익 기여가 예상된다. 자, 우리 PPA를 가지고 이 두 기사에서 자꾸 전력 구매 계약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은 이 PPA를 전력 비용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왜 이 전력 구매 계약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PPA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PPA, Power Purchase Agreement에서 전력 구매 계약, 구매자와 에너지 생산자가 사전 동의된 기간 동안 사전 동의된 가격으로 전력 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의미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이 PPA의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 슈완스 M&A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PPA가 발생됐고, 그 PPA가 이제 CJ-제일제당에 계속 결산 때마다 이익에 영업 비용으로 반영돼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거를 전혀 이제 모르고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전력 구매 계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J-제일제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슈완스 M&A 과정에서 PPA 과정에서 인식한 무형 자산을 회계적인 비용으로 떨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지 않았을 때 영업이익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회사의 본질적인 영업이익 창출 능력을 한번 여러분께 IR 자료에서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PPA 상각 비용이 들어가는 숫자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공식적인 숫자이지만, 또 우리 투자자 설명용 IR 자료에서는 슈완스 PPA 상각 비용을 드러냈을 때 영업이익률 또 영업이익의 금액의 숫자를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회사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업의 IR 자료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PPA 같은 게 또 다른 기업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CJ 사례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다른 기업에 이런 사례가 나타났을 때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 자료에서 난해한 부분들은 제가 종종 여러분께 기회 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